지난 주말 의정부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화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화재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든 서민용 아파트였습니다. 일반 아파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했지만 사실상 그 전에 일반형 아파트와는 다른 거예요. 네. 실제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네. 그 이명박 정부 때 이 서민용으로 분양가를 좀 싸게 하면서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는 건물에 좀 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 건축에 대한 규제를 웬만한 것들을 굉장히 대폭 완화했거든요.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싼 가격에 지은 이 아파트를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는 됐지만 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를 보면 1층에서 난 불이 아파트 외벽을 타고 빠르게 위로 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벽에 불이 쉽게 붙는 스티로폼을 썼기 때문입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가볍고 그 공사 시간이 단축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저것이 이제 화재가 발생되게 되면은 그 진화하는 속도라든가 위해 가스가 일반 그 절연제에 비해서는 무려 30배 이상 빨라진다라고는 상당히 그 유연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취약한 것 같고요. 또 옆 건물로 불이 옮겨가면서 화재가 커진 것도 문제였죠. 두 건물 사이 간격이 불과 1.5m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인 이격거리 기준이 6m 이상입니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량으로 주거지를 짓기 위해서 기준을 50cm 이상으로 완화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지안의 공지와 관련된 규정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과 50cm, 각각 50cm니까 1m만 유격시키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화염 아니면 복사열에 의해서도 옆에 건물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화재 아파트는 이 소방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건물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아파트 1층은 개방형 주차장으로 여기에는 방화문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불과 연기가 위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건물이 10층 미만이라는 이유로 그 흔한 스프링클러조차 없었습니다. 소방차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스프링클러도 없는 이유가 결국은 소방차가 와서 끄는 걸 기다리게끔 만든 아파트라는 건데 소방차가 올 수 있는 도로도 없었어요. 아마 조금 이따도 보실 것 같긴 한데 이 주차장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어디다 주차해요? 도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 인근 도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 소방차가 불 끌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는 소방차가 올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또. 완전히 불만 나면은 그냥 다 안에서 통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화재 무방비 상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미 전국에 33만 가구나 되고 특히 6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 셈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통령께서 어떤 정책을 내더라도 그것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도 안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소방 전문가나 화재 진압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말은 해야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 이렇게 됐고 또 국회에서도요. 국회에서도 전문위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정책으로 법을 위반을 했어도 국회가 그거를 그럼 차단하든지 수정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통과된 국회도 문제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서민에게 싸고 또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주택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싸도 안전은 해야 되거든요.
안전이 먼저다. 자, 화재가 나면 손 쓸 길이 없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은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안전 때문에 주거지를 옮길 수 없는 처지가 상황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방화는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홍석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꺼멓게 그을린 아파트 입구로 감식반이 들어섭니다. 경찰과 소방, 전기, 가스안전공사 등 기관 4곳의 화재조사 전문가들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에 맞게 구역을 나누어 조사에 들어갔지만 초점은 불이 시작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맞춰졌습니다.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지 않고 확대된 경위 등을 피해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만큼 화재 원인과 불길 확산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데 볼 거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전체 보고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전체 다 확인할 겁니다. 아울러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층별 구조와 화재 경보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이 나고 번진 건물들의 건축법, 소방법 위반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소방서 측은 특히 피해 가구를 일일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피해액과 규모를 산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경찰은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방화 가능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CCTV 녹화 영상을 통해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은 확인됐지만 오토바이나 그 주변에서 누군가 불을 지르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의뢰한 오토바이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데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발화 지점 주변에서 수관 잔여물 분석과 함께 발화 원인에 대해 최종 결론 내릴 계획입니다. YTN 홍석근입니다.